네, 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요. 육아휴직 궁금증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김명희 노무사님인데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고용평등 상담실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 부설민주노무법인 공동대표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경력유지지원팀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베이비뉴스 가족 여러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김명희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 직장맘 경력유지지원센터예요. 직장맘 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팀장이라는 팀장. 거. 아우,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는 곳인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2012년 4월에 개소를 했어요. 네. 그 직장맘들의 고충이 다중적인 고충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고충,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네. 또 개인적 고충, 이 3고충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이에 대한 종합 밀착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법률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경력단절 예방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제도 개선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핸드북이나 그 유용한 책자들도 발간하고 있고 네. 또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일가정 양립 관련 저희가 캠페인이나 네. 그런 관련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해서 직장맘들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지훈님께서 퇴직 전에 알았다면 육아휴직을 썼을 텐데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그리고 또 경력유지팀 이런 게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셨나요?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꽤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아야지만 꼼꼼하게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텐데요. 질문 내용이요. 뭐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뭐 베이비뉴스 카페, 뭐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요. 가장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임신하고 회사에 이제 임신하고 났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으십니다. 네. 오히려 육아휴직은 고사하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회사에서 그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임신 중에. 그래서 이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밖에 없는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 처했을 때 근로자분들이 우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일단 회사하고 면담 방법부터 저희가 알려드려요. 수차에 걸쳐서 면담이 또 진행될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코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단계들을 거치다 보면 법적 대응 단계 가기 전에 해결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저희가 이제 회사하고 협상까지도 요청하시면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직장맘들에 대해서 밀착 지원을 하는 기관이니까 꼭 이제 요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권영준님께서 저는 경력 단절녀가 되어버렸어요. 경단녀. 네. 저는 경단녀가 되어버렸어요. 흑흑 해주셨는데, 몰랐던 부분 박미연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조미정님께서는요. 네. 읽어봐 주실래요? 눈치도 보이고 유유 퇴사했어요. 유유 이렇게 읽으셨어요. 맞아요. 네.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권고사직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냥 눈치 보여서 먼저 퇴사했어요 이러신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도움을 청하실 곳을 알았으니까 좀 살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도 댓글로도 올라오지만요.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회사 눈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서 상꿈맘님께서는요. 네.
육아휴직은 출산 휴가 뒤에 꼭 써야 하나요?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치만 보고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신청도 못 하는 거죠. 예. 눈치 보느라 신청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네. 거부당하기도 하고 네. 또 사직권고나 해고까지 당하고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보장된 거예요. 육아휴직은. 네. 그래서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다가 신청만 하면은 반드시 줘야 하는 거죠. 네. 안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 자, 그런데 이때 말로 주세요 하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간단하게 써서 휴직계처럼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걸 일단 받으니까 부담을 느끼겠죠, 회사가. 그 다음 단계는 준이 많이 이런 협상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면 대응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전화도 해드리고 협상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면담에 들어갔을 때 팁은 회사가 그 돌발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면 내가 즉답을 거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생각해 보겠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돌아서서 우리한테 연락하셔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코치를 받으시고 서면은 이 사건 일지라고 해서 육하원 측에 입각해서 자기 사건 일지를 정리를 계속 해 나가세요. 그래야 면담할 때 일관되게 답변을 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이 협상을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면담 단계, 서면 대응 단계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코치를 잘 받아서 거치면 법적 대응 전에도 해결이 되고 또 네. 궁극적으로 안 돼서 네. 법적 대응까지 갖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사건 지원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밀착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정희님께서 정보들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요라고 네. 해주셨는데 사전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눈치를 안 보고도 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훨씬 거죠? 나아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첫 아이 때요,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는데 둘째 아이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첫째 아이 때 그 못한 부분, 그 육아휴직까지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의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내에 있다면 네. 엄마 1년, 아빠 1년의 권리가 있어요. 쌍둥이면 2년의 권리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첫 아이 못 썼으면 이 첫 아이가 아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첫 아이 거부터 그 다음 둘째 아이 이어서 다 쓸 수 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어서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한데 네. 나중에 이제 복귀할 때 복귀 후 6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체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질문이 네. 그게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 그 기간에 대한 조절은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복귀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첫째 아이 때 아예 안 썼거나 네. 뭐 한 3개월을 썼거나 하면 둘째 아이 때는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묶어서 쓸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전까지는 네. 모두 다 챙겨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금 막 지강강진님께서 애를 놓으라면서 말이 안 돼요. 더 많은 혜택이 있기를 또 바라게 되겠죠. 엄마들이 눈치 보면서 그죠? 네. 김수현님 임신하면 일도 못하고 흑흑흑 해주셨습니다. 네, 좀 더 그래도 우리가 있는 현법 안에서는요, 좀 최대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샤렉님인가요? 슈렉은 아닌 것 같은데 샤렉님의 경우에는요. 전업맘인데 남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육아휴직이 한 아이당 1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남편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길게는 아니어도 100일 때까지 한 3개월 정도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3개월이 아니라 당연히 아이 한 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의 권리가 있고 남성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내가 1년을 쓰고 싶다 했는데 회사가 맘대로 3개월만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니까 네. 한 3개월 쓰고 나머지 9개월은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내라면 나머지를 또 쓸 수가 있으니까 단지 여기서 엄마든 아빠든 중요한 게 회사에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그 네.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고 네. 같은 아이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니어야 돼요. 예, 요것이 요건이죠. 같이 육아휴직이면 안 되는 거야, 기간을요? 만약에 회사가 그냥 준다는 건 상관없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똑같은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다른 직장에서 쓰고 있을 때 동시에 쓰겠다 하면은 거부할 권리가 또 회사에서 회사에서는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 몰랐어요. 그럼 같이 좀 어떻게 좀 여행 좀 다녀볼까 이런 생각은 안 되십니다. 대신에 회사가 그 해주는 건 난 상관없어요. 된다라고 예. 한다면. 네네. 근데 지금 보면 구문정님도 그렇고, 월차 내기도 힘든데 남편이 네. 어떻게 육아휴직을 냅니까? 윤나리님 남편도 육아휴직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홍은지님 신랑들이 쓰는 경우 못 본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서정선님도 많은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예. 맞아, 이거 조금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어요. 진짜 뒤끝이 없을까요? 실제 저희가 좀 그 없을까요?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네. 쓰기 위해서 그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부사장하고 통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고 이야기해갖고 설득해서 결국 1년을 그 회사 최초로 쓰게 됐는데 네. 쓴 건 좋았는데 이제 복직 후. 복귀하기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노무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는 부사장이 좋게 점잖게 했지만 그렇지. 뒤에서 자꾸 그거요. 각서도 강요했었고 되게 힘들게 했었지만 그거.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긴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도 모욕을 당해서 결국엔 돌아갈 수 없겠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그 법대로 잘 받고 회사를 그냥 스무스하게 잘 그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오히려 알려달라고 연락이 중간에 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법에 의해서 사용 권리가 있지만 이렇게 회사가 싫어하는데 쓰게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실제 발생하고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 뾰족한 해법이 현재 제도 안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 우리 지원기관 같은 데서 계속 옆에서 지원하면서 얘기를 하면 회사가 이제 본인 회사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 부담감 가지고 줄 수밖에 없게끔 그런 환경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좀 더 환경적으로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네, 네. 예.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해피데이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월급처럼 다달이 나오는 건지 네. 육아휴직 급여가 월급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예,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40% 네. 중에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다달이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복귀해서 6개월 뒤에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달이 신청해서 받는 방법도 근로자가 할 수가 있고 육아휴직 끝나고 한꺼번에도 가능한데 이것이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80일 이상 그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일정 정도 서류를 내서 받는 방식인 거죠. 아니 회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도 돈 나가는 게 아니네. 고용보험 보험에서 다 돈이 나가는데 왜 굳이 못하게 하고 눈치 주는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물론 그만큼의 비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또 고민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아, 그러니까 전체 내가 버는 거에 40%를 주는 거군요. 네, 그 통상임금의 중에서도 40%에 75%는 다달이, 25%는 사후. 네. 그런데 또 그 40% 중에 우리가 이제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받으니까 임금이 아무리 많은 근로자도 100만 원까지 받고 그다음에 그 100만 원에서 75%니까 75만 원 이상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반면에 임금이 적은 분들도 50만 원 미만으로 받는 분은 없으니까. 예. 그럼 50에서 75만 원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그 25%. 25%는 이제 다시 복직을 하고 받게 되는 거군요. 예, 사실상 그렇죠. 아,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급여에 관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제공받은 급여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네. 복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분할돼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아직 못 받았는데 복직을 하게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직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25%를 복직해서 받아야 되는데 다시 복직을 못 해. 그럼 그 25%는 못 받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네. 40%에 75%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토해내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복귀를 안 했다면 복귀 이후에 6개월 근무한 뒤에 받는 사후지급분은 스스로 포기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돌아오지 말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 해고가 되는 거니까 노동부에 신고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있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복귀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밀착 지원도 또 해드리죠. 예. 야, 근데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쉬라고 해놓고선 복직하려고 딱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야, 진짜 화나는데요. 네. 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적인 곳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조기 복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귀요미 엄마 86 준서맘님 경우에는요. 네. 회사에는 그 6월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내년 6월에 그 전에 회사를 복귀할 수도 있나요? 복귀 후에 남은 육아휴직은 그럼 언제부터 다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이제 설정이 돼서 들어가면 원래 복귀하기로 한 날에 복귀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조기 복귀하고 싶은 거니까 이건 반드시 회사의 협의가 필요하고 회사가 허락했을 경우에 한해서 조기 복귀가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9개월을 쓰기로 했는데 실제 6개월 만에 복귀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못 쓴 거랑 원래 1년 중에 나머지가 합치면 6개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일 때 나중에라도 한 번에 쓰면 되니까 네. 1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1회 분할이 되는 거예요. 예, 1년 중에서 한 번 분할할 수 있는 네, 거죠. 그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이렇게 오늘 이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니까요. 네. 벌써 이제 질문은 다 끝났거든요. 우리 사회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바라고 있고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멀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노무사님 육아휴직 제도 좀 더 발전하고 제도화가 되려면은 어떠한 과제가 남아 있는 걸까요? 저희가 법으로 보장된 게 지금 1년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거 1년이라도 보장된 거라도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계 당국, 즉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네.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저희도 지금 법안 발의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관련해서 노사 모두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열심히 저희가 해야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도 차원과 인식 개선 차원의 두 가지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인데 이런 센터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생긴다면 또 나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먼저 전국적으로 생기고 그러고 나서 지자체에서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좀 이렇게 편법을 쓰는 회사들 네, 이런 네. 회사들을 강력하게 좀 하신다면 우리 엄마들도 또 남편들도 마음 편히 좀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겁먹지 말고 인식 개선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 드네요. 네, 그렇죠. 아유 진짜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은 좀 우리 스스로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지훈님 저는 말 잘 안 듣는다고 회사에서 자른다는 소리까지 들었네요 라고 하셨고 정희님 육휴 쓴다고 하면 눈치 주는데 정말 많아요. 네, 김현서님 중소기업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우리의 소리들이 다 모여서 또 다른 것들의 힘을 일궈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계속 노력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오늘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시 직장만 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김명희 노무사님과 함께 육아휴직에 관한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맘스팁 주제는요. 키남빌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놀이교육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프레스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